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사과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생겨서. 아니 그게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정 상식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직접 수사 지휘를 한동훈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계실 때 이제 수사 지휘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든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이제 형사사법 체계상 3심 판결,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옹호를 하고 재판이 잘못됐다 그래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거 다 인정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가지고 70군데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수사의 과정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 수사의 잣대 이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게도 똑같이 그 잣대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이 정도면은 이거 부적격죄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해도 너무한다. 왜요? 정말 팩트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주장한다. 네, 그 말 진짜 세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울분이 있어요. 예. 야당이 하는 이야기를 아직은 야당. 오늘까지는 야당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봐주십시오. 예,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두 달간 논문 5개라든지 또 전자책 4개 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이 석사, 박사가 쓰는 그런 논문이 아닙니다. 국제고 학생, 고등학생이면 쓸 수 있는 에세이, 리포터, 또 각종 뭐 이런 거 리뷰 페이퍼 이런 걸 모아 4-5페이지를 해가지고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전자문서학위에서 업로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올려놓은 걸 마치 논문같이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제고등학교에서?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업로드 할 수 우리가 컴퓨터에 다 업로드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예. 그런 수준이고요. 미국 매체에 그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라고 그냥 지역의 어떤 인터넷 블로그 매체입니다. 건당 4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게 인터뷰 형식 글이라든지 이런 걸 그 어느 정도 돈만 내면은 그게 실어주고요. 광고성 기사다. 광고성 기사입니다.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건당 4만 원에 불과한 그런 거고요. 그다음 엄마 찬스 이거 관계는 뭐 기소 고발까지 이제 고소 고발까지 이제 한 사안인데요. 네. 그 회사가 직접적 정상적으로 심의 다 했고 그다음에 그 복지회관하고 협의 다 했고 그 이름을 만약에 이 딸 이름을 했다면 문제 될 거 아닙니까? 회사 이름으로 한 겁니다. 아, 그 노트북 회사 이름으로.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스펙에 대한 문제고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관련해서도 서울시장상 분명히 받았고요. 그 서울시에서 확인했습니다. 누락했다고? 예, 누락했다고. 인천시 의회 의장, 또 인천시 단체장 둘 보냈습니다. 네. 창추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조국 전 장관하고는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희가 그러다가 욕 많이 먹었다. 이거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다가 욕 잠깐. 많이 먹었어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일단 징역 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쪽은 위 변조가 확실하고 이쪽은 위 변조가 아닙니다. 또 절차 특혜가 위반이 확실하고 이쪽은 아닙니다. 또 한쪽은 대학 진학을 이미 썼습니다. 이건 아직 대학 진학 전이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를 똑같은 형태로 하니까 저희들은 답답하고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이 말을 쓴 겁니다. 자꾸 조국 프레임 안에 넣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의 기준과 잣대라면 이런 것이죠.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사모펀드 의혹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이어서 입시 의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검찰이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전날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7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일기장까지 아이들 휴대폰까지 전부 압수해가지고 이게 이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 정도 의혹만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라고 이제 대검에다가 물었더니 이것은 공적 관심 사안이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될 필요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검이 밝힙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압수수색의 기준과 잣대 그대로 봅시다. 지금 한동훈 내정자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공적 관심 사항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기준과 잣대와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내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저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기준과 잣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잣대대로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바로 기자들 3명 고소고발해보고 그렇죠. 기자뿐만이 아니고 보도 책임자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버려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 법무부 장관 또는 우리 사회 공익 이것을 추구할 만한 자세와 태도가 돼 있는 것인지 극히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준과 잣대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야죠. 수사를 안 하잖아요. 아니,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아직은 수사할 단계가 아니죠. 지금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데. 어떤 걸까요? 조국 전 장관은 장관이 되면서 딸이 의전은 가고 하는 것이 충분히 그런 허위 스펙이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갖다는 명쾌한 어떤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갖고 수사를 들어갈 만큼의 뭐가 나왔다는 그런 개념이 있고 여기는 아직 그걸 활용할 단계도 아닙니다. 아직 대학교 진학도 안 했고 명쾌한 증거와 이게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는 것이지 함부로 그러면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뭐 압수수색 들어갑니까 검찰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 후보자로 나선 아버지, 엄마 때문에 어린 딸 자식들이 이렇게 가혹하게 이름이 노출되고 하는 것은 저는 절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늘 입에 달고 사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야야 세상 똑바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라는 곳은 준 대로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씀들을 어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거예요. 같은 잣대와 기준. 그것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재수 의원님 말씀은 조국 장관 때처럼 수사를 탈탈하면 뭐가 나올 건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 나오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고. 우리 박성중 의원님 말씀은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왜 억지로 조국 프레임을 갖다 씌우느냐 지금 이런 주장이세요. 이 상황에서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여론조사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에도 두 분의 팽팽한 견해가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거 적절하다 46%, 부적절하다 42%, 오차범위 이내 아주 팽팽합니다. 원래 오차범위 이내면 뭐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적인 맞고요. 응답자 그리고 여론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핸드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했던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역 검사였고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올바르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피의자 방어권으로서는 맞는지 모르나 국민들께서 수용하실 때는 적절하진 않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딸 고등학교 현재 2학년인데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거 여기에 업로드된 에세이 또는 조사 보고서라고 하죠. 서베이 페이퍼. 이것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은 아닌 것이고 소정의 비용을 내면은 대부분 다 프리패스로 업로드가 되는 것이어서 학술적인 높은 수준의 논문은 아니라는 것은 기본 사전 전제를 하고 이 안건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재수 의원의 판도라, 윤석열 당선인 한동훈이 쏘아올린 공 부메랑 될 거다의 한 줄 평. 부메랑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홈런볼, 그라운드 홈런 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끝까지 홈런볼 주장하고 계세요. 이 소장님. 국민들은 송구해하지 않는 후보를 제발 좀 보고 싶다, 갖고 싶다.